퇴근길 지하철, 수많은 섞는 사람 사이에 끼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고생한 내게 가장 간절한 건 화려한 파티도 친구와의 시끌벅적한 술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내 방 침대에 몸을 던지고 고요함 속에 나를 파묻는 그 순간이죠. 분명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취소되면 내심 기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속 편하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외로우신 건가요? 아니면 평온하신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비정상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이 왜 그토록 자발적 고독을 갈구하게 되었는지 그 깊은 심리적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본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우리들의 속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혼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소모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노동이라고 부르죠. 직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을 만날 때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면을 씁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살피고 대화의 맥락이 끊기지 않게 리액션을 하고 혹시나 내 말이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검열을 하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감정 배터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00%였던 배터리가 출근길 상사의 눈치를 보며 20% 깎이고 점심시간 메뉴를 정하며 눈치 보느라 10% 깎입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는 회의와 메신저의 압박 속의 배터리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저녁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웃고 떠들어야 한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도 내 감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기분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 정적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 뇌는 진정한 휴식을 취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협의와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부터가 고난이죠. 나는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속이 안 좋다고 하면 결국 밍밍한 죽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우리는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는 무력감을 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넷플릭스를 보다 재미없으면 5분 만에 꺼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타인의 스케줄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 사느라 나만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꽉 잡는 시간인 셈입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 짜릿한 자유를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과부하와 연결될 권리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세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타인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을 해도 단톡방 알림은 멈추지 않고 SNS를 켜면 모르는 사람의 일상까지 내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연결되어 있음이 곧 감시받고 있음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적당한 심리적 거리가 유지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그 거리를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호출할 수 있는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공간은 유일한 도피처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해방감. 그것은 단순히 귀찮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 라는 외침은 사실 나를 좀 살려줘 라는 영혼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독은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과잉된 연결로부터의 고귀한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고민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타인의 시선이 단 1%라도 섞여 있는 공간에서는 절대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나를 연기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비로소 거울 속의 내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한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인지, 어제 내가 했던 실수가 왜 그렇게 마음 아팠는지, 이런 질문들은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진흙탕 같던 마음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차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게 되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이라는 단어로 치환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의 가성비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인맥은 곧 자산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원치 않는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사회생활의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얕고 넓은 관계가 주는 허무함을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수백 명의 카톡 친구가 있어도 정작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전화를 걸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의 그 씁쓸함,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적 고독을 택합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감정을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이나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아주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일종의 인간관계 미니멀리즘이죠. 불필요한 인연을 털어내고 나면 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너무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의 온기 없이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던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얻는 기쁨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채운 사람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알림을 끄고 자신만을 위한 차 한 잔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참 고생 많았다. 지금은 오직 너만의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고독은 병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은 나만의 혼자가 편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얽힌 생각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나다운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